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자, 미국 증시 핀비닷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140.53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자,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끝났죠. 0.21%, S&P 500 지수도 강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시장 흐름 보게 되면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종가가 좀 낮은 흐름입니다. 물론 뭐 장중 저가 대비해서 종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패턴상 캔들 패턴상 윗꼬리 아랫꼬리가 있는 약간의 이제 혼조세 어떤 방향성을 좀 찾지보다는 그런 이제 캔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자 미국 증시가 이제 이번 주에 이미 이제 일정에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일정을 한번 볼까요? 일정 보시죠. 자, 우리 기준으로 이제 8월 이제 현지 시간으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 14일 내일 발표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밤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인플레이션 그런 CPI 같은 경우에 월간으로 자 이전 대비해서 예상치는 0.3%, 그다음에 전년 대비 3.3%고요. 헤드라인은 예상치가 0.2% 월간 단위로 전년 대비 3.0인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건 이제 이런 내용이죠. 준비한 내용 잠깐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보다 너무 높아도 문제고 예상치보다 너무 또 낮아도 문제다.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마디로 뭐 방향성이 없는 거죠. 자, 여기 써 있죠. 인플레이션 데이터 결과를 좀 보고 대응하겠다는 투자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수요일 CPI, 그다음에 목요일 날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와 월마트 매출. 여기에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니까 또 이제 이런 부분 물론 이건 지난 월요일장 지난주 8월 5일 급락을 이끌 때도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 있습니다만 자, 미국에서 봤을 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국제 유가도 배럴당 80달러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잠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com 한번 가보시죠. 여기 쭉 보게 되면 자 WTI 원유 선물이 4.2% 오르면서 이제 80.06달러로 끝났다는 얘기죠.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의 진압적 리스크가 이제 고조되고 있다는 점. 이런 이유로 국제 유가가 이제 배럴당 80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오늘 미국 시장에 발목을 좀 잡은 거죠. 자, 밑단의 블룸버그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이번 주에도 이제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죠. 만약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다면 미국이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CPI가 이제 예상보다 좀 너무 높으면은 연준이 제대로 좀 금리를 재빨리 인하하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좀 대체를 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 그러니까 예상치 수준 정도 나와주면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좀 쉬지 않겠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좀 커져가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시장 좀 주춤하게 한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보면은 지금 시장이 수요일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어떤 큰 흐름을 좀 대비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한 다음에 그 결과 보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계속 좀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8월 14일까지는 혼조세로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이 반등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항상 좀 시장이 또 이럴 때 마이클 윌슨이라는 비관론자가 또 등장하게 되죠. 네. 잘 못 받쳤습니다, 이 사람은. 네. 경제적 불확실성과 기업의 이익 감소, 증시 상승이 제한될 수도 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넘어가시고요.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살짝 강보합 정도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원달러 환율 NDF에서 1369.535원이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90. 그게 변동 없죠. 자,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ETF 강보합 정도. VIX는 1.67.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변동 있는 건 이제 WTI 원유 선물이죠. 네, 배럴당 한 80달러 가까이 이르렀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 상승만 눈에 띄죠. 엔비디아만.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강보합이죠. 자, 여기서 차트 잠깐 볼게요. 네,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네, 8월 5일자 단기 저점 만들고, 네,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진 흐름이죠. 엔비디아 주가 보죠. 엔비디아 주가.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낙폭이 컸을 때 미국 주식, 뭐 이번에도 저는 뭐 그렇게 좀 대응 전략을 네, 제 유한타증권 고객들한테 드렸는데, 이날 이제 8월 5일날 이제 급락하면서 자, 미국 시장 동일하니까 이 시점부터 일단 대형주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중장기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0일 로보택시 출시 이슈를 좀 보고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났을 때 지수 관련 ETF 뭐 있죠? QQQ, 그 다음에 SPY. 아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레버리지 ETF 이때 좀 대응하시면 된다. 단기 또 성과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전략을 좀 펼치게 되면 오히려 미국 주식으로 이번 지난 8월 5일 이후로 좀 대응하시는 분들은 성과가 또 양호하게 좀 나왔을 거예요. 뭐 그런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국내 주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시장은 너무 그 선물에서 외국인 세력들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보초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에요.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자, 다시 준비한 상황 보시죠. S&P 500 맵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네. 자, 엔비디아 4.08% 올랐죠. 반도체에서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68 올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ETF,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AMAT나 KLA 이런 것도 좀 올랐죠. 어제 우리 시장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좀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한미반도체는 이제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종가는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상승했지만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됐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업종 에너지 정도. 미국 시장도 S&P 500 맵에서 되게 혼조세죠. ETF는 엔비디아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ETF 정도 올랐겠죠. 네, XLK 테크놀로지스 ETF. 그 다음에 이제 SOXX 네, 반도체 ETF 정도 강보합 정도 보였습니다. 뭐 금 관련된 ETF 올랐고요. 그리고 또 위험자산이 약간 주춤하니까 비트코인 ETF는 대부분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그럼 왜 올랐냐? 뭐 여기 써드렸는데 UBS의 티모시 아큐리라는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를 이제 매수 추천하고 목표가를 1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엔비디아 상승의 주 원인이었고요. 티모시 아큐리는 이제 블랙웰, B100, B200 이 블랙웰 칩은 최대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5년 한 4월 정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외신 기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왜 지금 출시가 좀 지연될 거냐, 네, 이런 거죠. 네, TSMC의 뭐 그 수율 문제,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출시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자, 국내 증시는 왜 힘드냐, 어렵냐?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교란. 왜 그런지 설명해야겠죠. 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ETF 설정하는 기관들의 방식을 너무 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좀 올랐다 그러면 선물 순매수를 쭉 이렇게 보이죠. 네, 선물을 이렇게 쭉 사다가 장 후반 들어오면 뒤늦게 이제 기관들이 ETF 특히 이제 지소르비엔 레버리지 ETF 좀 설정할 걸로 들어올 거라서 들어가 알고 선물 매수를 보일 걸 알고 거기다 대고 선물 매수했던 걸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보게 되면 장중에 뭐 4천억 가까이 순매수하다가 이거 제 종가 한 대략 한 3시 한 35분? 뭐 이때 이제 또 캡처하거든요. 이때까지 선물 보십시오. 59억으로 확 줄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8시 이후에 딱 캡처해서 보게 되면 매우 늘었대요. 962억 팔아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받습니까? 기관들이 또 다 받아가요. 항상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뻔할 뻔짜 외국인들이 좀 선물 사니까 주가 오르더라? 근데 장막판에 선물 던지더라? 지수 상승 제한적, 종목 상승 제한적. 종목들도 장후반에 상승폭 축소, 삐리비리한 모습. 이런 모습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어려운 거죠. 뭐 지수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지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났을 때는 ETF 정도밖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급락 났을 때 뭐 레버리지 ETF 샀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다 올라왔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종목들이 막 이만큼 올라왔냐? 뭐 어떤 종목은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옥석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주도주가 좀 뭐 뚜렷한 주도주가 없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반등이죠. 두산그룹주 요게 재밌더라고요. 두산그룹주는 왜 최근에 어제는 올랐냐? 그 오른 이유가 뭐냐? 이 합병 비율이 정정되지 않은 가운데 뭐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액,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6천억, 두산 노보틱스가 5천억, 밥겟이 1조 5천억 초과해서 행사되게 되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까지는 주가가 부양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이제 올랐다. 또 오늘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제 추세가 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향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좀 우리가 좀 보셔야 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상향 추세라 하면 정배열 추세란 거죠. 이렇게요. 뭐 주가가 맨 위에 있고 5일선, 21선, 61선, 뭐 121선. 네, 이렇게 이런 추세. 물론 이제 살짝 21선까지 내려온 종목도 있겠죠. 그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뭐 알테오젠, 니가캠, 뭐 셀트리온, 네, 이런 거고요. 삼성바이오주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조선주, HD 현대중공, 현대미포조선 뭐 등등. 그 다음에 일부 방산주, 뭐 현대로템. 그러니까 왜 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반등 나오는데도 이들 종목은 왜 우상향으로 정배열을 유지하는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봐야겠죠. 왜 강한지. 자, 개별 테마는 특징주 보게 되면 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나일리가 급등하니까 우리나라의 뭐 비만 치료 관련제들 올랐는데 근데 잘 보셔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바이오 회사 글쎄요. 저 글쎄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일부 종목은 뭐 위고비
위고비 한국 상륙 임박담에서 국내 유통사.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연구하는 바이오 업체는 사실상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올라간 종목은 뭔가요? 뭐 유통하는 업체, 뭐 이런 거단 말이죠. 아울러서 전기차 화재, 배터리 화재 막는 기술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좀 부각된 종목군들. 이 9월 달에 종합대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테마 정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어제 장에서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샀고요. 기관은 자, 레버리지 TF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막판에 이제 매수했기 때문이겠죠. 현대로템, 한국가스공사 실적 잘 나옴에 따라서 급등했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HLB, 오성첨단 소재, 엔캠, 기관은 이제 비즈니스온, 네, 비즈니스온은 네, 스카이레이크라고 이게 나와 있죠. 스카이레이크 공개 매수 소식에 올랐다. 네, 이런 소식에 기관 매수가 좀 잡혀 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제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종목, 크래프톤 거래소에서는 이제 이런 종목이 좀 올랐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한 주로 상한가 의미 없죠. 아모그린텍, 뭐 신진 SM,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좀 보였다. 약세장에서 시간 강세, 장 초반 시가 상승 출발, 양봉 안 나면 차익 매물이 남은 경우가 많죠. 자, 일정은 뭐 이런 일정이 있고, 특히 네, 미국의 7월 CPI 8월 14일 날 그 결과에 따른 시장 방향성 계속 예의주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